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얼마 전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하고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개그맨 이진호 씨가 주변 동료 연예인들에게도 많은 금전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확장하고 있는 불법 도박이 많은 청소년들 사이에 퍼지고 있습니다. 최근 적발된 불법 도박 사례의 30%가 청소년 대상이었다고 하는데요. 청소년이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초등학생도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있는 온라인 도박 중독, 그 실태와 양상을 알아보고 우리 청소년들을 도박에서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없는지 도박 중독 대책과 방법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세 분 전문가 소개합니다. 전영민 마음고요 심리상담센터 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호연 시민단체 도박 없는 학교 교장 자리해 주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하동진 서울경찰청 청소년 보호계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있는 불법 도박 원인과 대책 오늘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최근 한 연예인이 많은 동료들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불법 도박 문제 시민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군대 있는 사람들은 뭐 군대 월급 받은 걸로도 하고 10대들도 그런 거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일단 처음에는 사이트 가입하면 약간 이제 돈을 따게 해주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배당금을 올리면은 그때 못 먹게 하고 약간 뭐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아마 처음에 약간 따게 해주는 그런 도파민 때문에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보다 젊은 사람들이 조금 더 심하게 빠져있다? 이걸로 한 번 해서 돈 이렇게 많이 벌었다 이런 얘기 듣고 좀 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물질 만능주의라 도박이나 그런 데 너무 빠져있다는 사회적 현상 아닐까요? 아이들이 사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기 때문에 재물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 그런 쪽으로 좀 빠지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플랫폼이나 미디어 매체에서 좀 그런 걸 강력하게 단속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요? 그 무서운 걸 몰라요. 개인주의로 흐르다 보니까는 그냥 부모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나중 생각도 안 합니다. 지금 당장의 쾌락 이런 문화가 너무 잘못돼 있다고 생각이 돼요. 부모들하고나 뭐 형제들하고 어울리면서 같이 보내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그러니까 쉽게 빠져든다고 생각이 돼요. 지나치는 게 문제이잖아요. 지나치게 너무 쉽게 그런 부분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게 하는 환경들. 뭐 스마트폰 마찬가지인 거죠. 절제력이 부족한 그 친구들이 한번 호기심에서 들어갔는데 못 빠져나오게끔 하는 환경들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도박이라고 들어갔겠습니까? 심심풀이로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시작했다가 빠져들어가는 형태가 아닐까 싶어요. 인정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뭐 부모님 동의라든가 그게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일정 부분은 제어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꽤 알려져 있는 연예인과 관련돼서 또는 이전에도 유명 연예인들이 이 도박과 관련된 사태가 우리 사회에 더 큰 파장을 불러오게 됐었는데 온라인상에서 불법 도박이 횡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지 먼저 우리 전 원장님께서 보신 의견을 말씀 주신다면요. 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불법 실태조사 22년도에 한 결과를 보면은 네. 불법과 합법이 8대 합법이 2 정도로 높고요. 대부분 불법이네요. 네. 예, 그런데 이거 더 심각한 거는요.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에서 상담을 받아러 오는 청소년들을 보면은 99대 1 정도로 불법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불법 도박이고 더 심각한 거는
청소년이 도박 중독 그 문제 비율이 4.8%인데 비해서 초등학교 4, 6학년도 이번에 22년도에 한국 갤럽을 통해서 조사한 바에 하면 네. 이게 6.0%예요. 청소년보다 초등학생이 더 도박 문제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은 우리가 미래가 심각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하, 정말 심각합니다. 연령대가 더 낮아졌다는 그런 네. 조사 결과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조인 교장 선생님께서는 그런 경우 사례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심각성요? 그러니까 심각성은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도박에 노출이 되고 계속 이제 갈수록 이제 증가세인데 그 증가세에 맞춰서 정책이나 이런 게 따라주지 않는 게 가장 저는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매년 1년도 아니고 지금 거의 10년째 계속 데이터를 보면은 계속 상승 곡선인데 그 상승 곡선을 알면서도 정확하게 어떤 정책으로 어디를 딱 잘라줘야 되는 그런 정책은 아예 나오지 않고 예. 정부는 계속 데이터를 찾고 몇 프로가 증가했네 이런 뒷북 정책만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정확한 정책이 없이 그냥 계속 그냥 뭐 돈 들어가는 정책만 계속하고 있는데 원인을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동진 계장님 사실은 이 경찰청에서 서울경찰청에서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실 텐데 네. 저나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 제일 궁금한 건 그런 불법 도박을 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부모님은 그 상황을 알고 계실까? 선생님은 알고 있을까? 또래 친구들은 상황을 알까? 안다면 또 누군가에게는 보고를 할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보면 예전에 처음에는 지금은 조금 저희가 좀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도박의 심각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고는 있는 상황이었지만 예전에는 그냥 단순한 게임, 그냥 애들끼리 하는 장난 이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그 한계선을 이미 넘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앞 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단순 게임이 아니라 또 본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또 사회 모든 걸 다 파탄에 이르게 하는 아주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네. 청소년들 대상으로 지금 많이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진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조 교장님 예전에는 연예인들 관련돼서 뉴스가 전해졌을 때 원정 도박, 뭐 필리핀이나 다른 국가로 가서 이제 불법 도박이겠죠. 예.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 불법 도박입니다. 예. 연예인들이 빠지고 있는 도박 어떤 종류입니까? 도박이 처음에 입문하는 게 토토 같은 경우는 스포츠를 다 좋아하니까 단순하게 뭐 한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토토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결론은 토토랑 카지노 게임, 바카라가 연결돼 있어요. 한 사이트 안에. 바카라를 딱 하는 순간 이게 승부가 빠르고 이제 하다 보면 자기가 이제 좀 안다고 생각을 해요. 도박의 중독이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자기는 돈을 딸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예. 이때부터 중독이 되는데 지금 하는 건 다 바카라입니다. 바카라 그 이상은 없어요. 중독으로 치면. 네. 중독되는 바카라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도박 종류인데 전 원장님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국내에도 이제 강원랜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합법적으로 이제 갬블링 도박을 할 수 있는 곳이고 네. 또 휴양시설도 있어서 다양한 목적으로 찾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먼저 불법 도박과 합법 도박의 차이 기준이 되는 건 뭡니까?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허용되는 도박이 있습니까? 청소년들은 모든 도박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합법 도박은 우리나라에서 합법 도박이 가장 외국에 비해서 많다고 하는데 7종류. 강원랜드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 진흥, 투표권. 예. 여기에 스포츠 토토입니다. 그리고 소싸움까지 이렇게 7종류 외에는 모두가 불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요즘 혼란되는 거는 강원랜드 카지노 외에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스포츠 토토 전부 다 온라인 도박으로도 베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 예. 요거는 제한적으로 온라인 베팅이 가능합니다. 아하. 그래서 전에는 허용하기 전에는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온라인 도박은 모두가 불법이다. 성인도 포함해서. 그런데 요즘은 이제 온라인 베팅이 허용이 되면서 이 부분은 좀 희미해진 느낌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거하고 그래서 지금 불법 도박이 뭐냐 하는 게 굉장히 혼란을 주는 게 있는데 웹보드나 온라인 즉석
실시간 게임 그리고 하우스 도박 사행성 게임장에서도 도박이 이루어집니다. 예. 예, 그것도 굉장히 위험하고요. 또 우리나라는 참 도박의 천재라고 그럽니다. 동물끼리 싸움 붙여놓고 거기다 돈을 겁니다. 이것 또한 도박이죠. 그리고 지금 홀든펍이 젊은이들 사이에 굉장히 유행한데 술을 먹으면서 경품을 받아서 이게 환전을 해주는 순간 불법 도박이 됩니다. 아하. 요 경계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어떤 도박으로 들어간 출입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또 불법으로 홀든펍을 운영하면서 중독으로 바로 가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유의할 게 유사성 사행 산업 이런 게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라이브 카지노라든지 사슬, FX, 마진 거래, 마진을 먹는 거예요. 외환 변동을 가지고. 그리고 확률형 아이템, 이 게임이 또 중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게임 자체는 중독이라고 볼 수 없는데 이걸 중독스럽게 이용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이템을 확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게 중독성이 굉장히 빠르고요. 예. 그리고 가상화폐도 이게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빠져드는 거예요. 고등학생뿐만 아니고 대학생들까지. 예. 잠깐만요. 원장님 우리가 좀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니까 이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은 이 불법은 아닌 거죠? 네. 그 자체는 건강할 수 있는데요. 이걸 이용하는 사람이 도박스럽게 이용한다는 그걸 갖다가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자체는 불법이라고 볼 수 없죠.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혼선이 없도록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은 합법적인 투자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도박적 성격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말씀을 전영민 원장께서 말씀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하 회장님, 우리가 이제 범죄도시라는 영화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봤던 영화니까요. 최근에 이제 베테랑 2 같은 영화를 보면 이런 불법 도박의 또 장면들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온라인 불법 도박 시장의 규모 궁금합니다. 예, 그 전문기관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기준 국내 불법 도박 시장 규모가 약 102조 7천억 원 정도. 예? 102조입니다. 불법이 102조인데 그 중에서 이제 온라인 도박으로 보는 게 한 37조 5천억 원 정도 된다는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것도 엄청 미니멈으로 잡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고 있고 서울경찰청에서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한 1685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제 직접 도박을 했다라고 한 사람은 한 1.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아니지만 도박을 목격했다라는 청소년들은 한 10%가 넘는 이런 비율로 봐서는 본인이 이제 했다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이 청소년들이 도박에 빠져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목격한 사람들의 말에 좀 무게를 더 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조 교장님 이렇게 온라인 불법 도박 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것, 이 온라인이라고는 형식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상당히 큰 구멍이 온라인 도박 시장에 나 있다고 봐야 될까요? 우리나라가 불법 도박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스스로가 만들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나 불법이랑 합법은 다 있습니다. 근데 합법 시장이 불법에 지는 경우는 없어요. 불법이 항상 집니다. 합법 게임에 비하면. 근데 우리나라는 합법이 절대 불법을 못 이기는 이유가 정부가 독점 구조예요. 독점을 합니다. 도박 사업을. 그리고 나머지 외에는 모든 게 불법으로 다 못하게 돼 있어요. 법은. 하지만 못하게 하면은 규제가 따라야 되는데 규제가 없어요. 규제는 되게 미비해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문만 열면 돈 벌 수 있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환경을 국가에서 만들어준 거죠. 네. 하 회장님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합법이 불법을 못 이긴다는 조 교장선생님 말씀인데 우리도 분명히 관련돼서 단속도 하고 법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호연 교장이 볼 때는 상당히 합법적인 도박이 맥을 못 추고 있고 오히려 불법이 기승을 부린다. 어떤 현상으로 봐야 될까요? 글쎄 이제 저희가 약간 이런 거를 이제 1차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입체적으로 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적인 구조라든지 기술의 발전, 특히 뭐 스마트폰이라든 이런 강력한 이런 이제
연결을 해주는 플랫폼 자체가 이제 등장을 하다 보니 이제 그 전에 예전에 오프라인식으로 해서 이제 제재를 하고 규제를 하던 이런 방식이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선 시스템이 이제 이렇게 변동이 됐고 이렇게 변화했지만 이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변화하지 못했던 그런 또 일부의 이런 좀 잘못된 점도 좀 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조 기자님. 네.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불법이랑 합법이랑 이렇게 링에 올라왔으면은 똑같이 싸우기 위해서 합법이 이깁니다. 근데 정부에서 합법에 발을 묶고 팔을 묶어놨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합법 경마나 토토나 로또는 구매 상한제가 있습니다. 10만 원 이상을 못 사요. 근데 불법은 100만 원, 1000만 원인지 할 수 있고 또 훨씬 더 재밌게 만들어놨고 또 입금을 하게 되면은 30% 많은 건 40%까지 더 줍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돼요. 똑같은 영업을 하더라도 합법이 불법을 이길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10만 원만 원 가지고 도박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규제 때문에 다 이제 불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전 원장님은 지금 조혜 교장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뭐 균형 있게 봐야 된다는데 사회에 여러 가지 변화가 되었죠. 특히 인터넷으로 인해서 인간 간의 관계는 다양하게 변했고 그 속에서 인터넷의 폐해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뭐냐면은 도박에 대한 접근성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야말로 스마트폰 안에 모든 도박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예.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개인 내적인 문제가 생겨요. 예전에는 도박하면은 이게 그야말로 그냥 반사회적인 성격, 뭐 진짜 도박하면 이 사람하고 상종으로 말아야 된다는 그런 성격자들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 착한 남편, 내 착한 딸, 내 착한 아들도 하게 돼 있어요. 왜? 익명성 때문에요. 그리고 접근성이 너무 좋아지게 되면서 누구나 하는. 그래서 착한 아들, 딸들이 지금 도박을 하고 있거든요. 네. 또 하나요. 사회적으로 스트레스가 엄청 높아졌습니다. 학생들 특히 학업에 대한 압박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한테 놀이를 돈을 주고 가르치는 게 없어.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얘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게임이나 도박으로 도피처로 삼는다는 겁니다. 이런 개인 내적인 부분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접근해 줘야지 단순히 그냥 구조적인 문제 또 청소년들만의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좀 보자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전 원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아까 또 조현 교장께서 합법이 묶여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럼 합법을 풀면 또 불법을 근절할 수 있을까 이런 또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요. 학 회장님 이제 중요한 것은 청소년 관련된 부분입니다. 경찰청에서 조사한 청소년 불법 도박 실태에 대한 내용도 있는지요? 네네. 일단 아까 실태 조사에 대해서는 찬찬히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검거 통계만 본다 하더라도 2015년도에 전국 기준입니다. 59명이 이제 검거가 됐는데 올해 2024년 1월에서 8월까지만 하더라도 328명이 이제 검거됐습니다. 약간 5.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좀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제 성인하고 청소년하고 어떻게 좀 차이가 나느냐 봤을 때 2022년도에 이제 성인 도박 검거 인원이 11,640명. 네. 근데 23년도에는 14,000명. 그래서 한 25%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에 10대 청소년을 봤더니 22년도에 102명, 23년도에는 234명. 그러니까 한 129%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한 25% 증가할 때 이제 청소년들은 한 130% 정도 증가했다. 그 정도로 청소년 도박이 좀 많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이제 경찰에서도 이쪽으로 해서 많이 검거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 회장님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실제 이제 검거 숫자를 보면은 몇백 명 정도 단위에 불과한데 심각성은 우리가 아주 강하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인데 그 중에서 검거된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 뭐 여러 단위의 조사가 있겠지만 암수율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9%가 된다 뭐 등등 너무 많은 이제 있어가지고 이걸 정확하게 추산하는 건 좀 이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숫자가 그냥 뭐 많지 않은 것으로 혹시라도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 원장님 이 청소년들의 이제 도박 중독 사례입니다. 중독 사례 뭐 가령 한두 번을 하고서 벗어날 수 있다면야 뭐 천만다행이겠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치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들 비율도 많이 증가했다. 실제 이
마음고요 심리상담센터를 이용하는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의 사례도 있는가요? 예,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예. 실제로 요즘 하반기 들어서 경찰 이쪽 분야에서도 청소년들을 빨리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려고 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 지역센터나 저희 같은 심리상담센터에서는 이 청소년들을 다 끌어안고 치료해가기가 너무 벅찰 정도로 전반기보다 배로 늘어났습니다. 예. 그 정도로 국가에서는 뭔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걸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치료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태부족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마음고요 심리상담센터의 경우에서는 민간 운영인가요? 아니면 정부 지원을 받고 계십니까? 정부 지원을 이제 청소년에 대해서는 지원받아서 상담을 해주고 있고요. 예. 예, 성인도 해주고 있는데 이제 그게 포지션이 캡이 좀 작습니다. 지역센터가 전국에 다 있기 때문에요. 이게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는다 이거는 아닙니다. 국가에서 이게 치료를 하고 있는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예. 특히 자녀의 경우는 청소년만 상담센터에 보낸다고 이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오히려 상담사 치료자보다 더 도박 중독의 메커니즘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더 알고 있어야 그 청소년이 요구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담자 청소년들은 아직 순진하기 때문에요. 완전히 행동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게 잘 대처하지 못하다 보니까 병을 키우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부모 교육을 더 많이 시킵니다. 왜? 부모가 치료자가 되어줘야 이게 변화가 되거든요. 예. 쉽게 얘기하면은 치료센터에서 청소년을 만나는 시간은 일주일에 1시간밖에 안 돼요. 근데 부모는 일주일 내내 봅니다. 여기서 건강한 대처를 해줘야 이게 변화되는 거지 단순히 치료센터에 보낸다고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사회 가족과 그 학교와 상담센터가 긴밀하게 협력해가지고 이 친구들을 도와야 이 변화가 된다는 걸 좀 상담센터에서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참 중요한 말씀인데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주변의 관심이 소홀할 때 또 스트레스, 학업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또 휴대폰이라고 하는 도구 조 교장님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도박이 어떤 종류인지도 궁금하고요. 어떤 환경이길래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밖에 없고 빠질 수밖에 없고 중독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로 시작을 하겠지만 무조건 조금만 하다 보면은 바카라로 다 모이게 됩니다. 그거보다 센 건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가면 학교 도박판이라고 제가 하는 말은 일부 어른들은 청소년 도박이라고 그러면 그 중에서 좀 개구진 애들이 좀 그런 애들이 도박을 하는지 생각을 하는데 예. 학교 내에는 벌써 총판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학생이 추천인 아이디, 자기 아이디를 친구가 회원가입할 때 자기 아이디를 넣어줘. 그러면은 회원가입하면서 자기 아이디를 친구 아이디를 넣으면은 그 친구가 도박을 해서 돈을 잃거나 베팅하는 금액의 일부 수수료가 저한테 옵니다.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친구를 10명을 내가 회원가입을 시키면 내가 하루에 그래도 한 20-30만 원씩 버는 구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끼리 서로 아이들을 알려주면서 도박을 홍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내는 아예 그런 기능이 없는 학교가 없고 거의 다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지금 벌써 한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도박을 아이들이 하면서 뭐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뭐 그런 학교가 아니라 그냥 학교는 그런 게 문화가 돼 있어요. 특정한 학교가 아니라 많은 학교가 그렇다는 거의 의미에서 하는 말씀이신가요? 거의 제가 아는 모든 학교는 거의 한 옛날에는 반인 줄 알았는데 요즘 들어서는 한 80% 정도는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실태 상황에 대한 것은 일단 조호영 교장의 어떤 설명이시니까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하 교장님, 예.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해악이 더 크고 청소년이기에 중독에서 벗어나기는 더 힘들다. 그렇다면 어떤 위험성을 가장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그 같은 설문조사인데 그 내용도 있었습니다.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도박으로 생긴 문제점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일 이제 직접적으로 오는 게 채무 압박.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 도박 게임을 통해서 채무 압박에 대한 게 제일 큰 괴로움이다. 두 번째가 부모와의 갈등이 심해지고, 세 번째가 정서적으로 위축되고 두렵다. 네 번째가 학업 성적 저하, 그리고 마지막이 형사처벌이 두렵다. 약간 이런 좀 직접적인 이런 문제점을 이제 응답을 했고요. 물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원장님께서 이제 심리적인 이제 뭐 이제 정신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겠지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잇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초등학생이라면은 정말 뭐 10대 초반일 테고요. 뭐 3, 4학년, 4, 5학년이면 또 중고등학생들이면 10대 중후반인데 지금 방금 전에 하 회장님 말씀은 거의 총체적 난국 상황이거든요. 온갖 것을 다 고민해야 되는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가 정말 무서워해야 되는 게 이 도박으로 인해서 뇌가 변하고 있다는 걸 간과하고 있어요. 가족관계 깨지고 신뢰관계 이건 회복할 수 있어요. 뇌가 변하게 되면은 뇌 신경계가 변하게 되면 이거 회복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고 그 정서 발달, 뇌 발달이 지체가 되면서 정상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너무 지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박을 한두 번 해가지고 쾌감을 맛보게 되면은 뇌가 어떻게 변하냐면 이 쾌감 자극에 과도하게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학업에 있어서 경쟁, 뭔가 놀이를 하고 싶은 이런 욕구, 식욕, 이런 모든 인간의 기본 욕구가 싹 없어지고 그 쾌감을 조금 욕구만 뇌에서 바로 민감화돼서 모든 생활이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쾌감에 너무 집중되는 그런 뇌 신경계의 변화가 가장 두렵고 돈을 땄다라고 하는 그 쾌락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립니다. 그래서 학업도 친구도 다 버리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다 깨지고 거짓말은 밥 먹듯이 그냥 거짓말을 하는 도덕성이 문제가 아니고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성이 청소년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뇌의 변화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된다는 거. 그다음에 문제는 뇌는 그렇게 강한 자극이 들어오면요. 자기가 적응하려고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그 민감도를 둔감화시켜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뇌가 둔감화되니까 옛날의 정도의 자극이 안 들어오니까 계속 더 자극을 추구하는 강박적인 행동이 나와요. 그러면 인터넷에 있는 성, 포르노, 술 이런 모든 마약까지 그 자극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더 나쁜 것으로 전이가 되네요. 이 종합적인 중독 센터가 되는 겁니다. 조 교장님 조금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냥 도박이니까 이런 표현을 쓸게요. 그냥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이런 온라인 불법 도박을 통해서 돈을 땄다면 얼마를 따는 건지 또 부채를 진다면 얼마를 지는 겁니까? 학교에서 이제 대리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친구들끼리 서로 빌려주는 게 있어요. 근데 친한 친구들끼리 빌려주면 뭐 이자 같은 게 없잖아요. 근데 학교 내에서 그 총판일을 하는 애들은 돈이 많습니다.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1억 되는 건 많이 봤으니까. 총판을 해서 1억을 벌어요. 고등학교 애들이. 통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 돈 가지고 집을 사거나 차를 사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도박밖에 없어요. 근데 애들이 더 좀 잔인한 게 뭐냐면 그 돈을 가지고 친구들한테 20만 원, 30만 원 빌려주고 일주일에 50%씩 이자를 받습니다. 그게 대리입금인데 저는 제일 청년도박이 문제가 뭐냐면은 그 대리입금으로 이제 생기는 2차 피해가 거의 고문에 학대에 가까운 채권 추심이에요. 돈을 받기 위해서 몇십만 원, 그 50%의 이자를 한 3달만 어떻게 안 갚으면은 이게 2, 3천만 원 되는 건 금방이거든요. 이자의 복리가 부니까. 몇십만 원인데 이자가 일주일에 50%씩 불게 되면은 몇천만 원 금방 불게 되거든요. 그 자기의 돈 갚을 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영화의 내용이 아니라 실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대리입금액이 심각합니다. 뉴스도 몇 번 제가 냈는데 그 돈 때문에 2차 폭력이라는 게 되게 학대 수준으로 가요. 아이들은. 왜냐하면 애가 참으니까 더 심하게 괴롭히고 이런 게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정신병원을 가는 애들이 도박을 해서 정신병원 가는 게 아니라 그 괴롭힘이 한 6개월에서 1년을 가면은 정상인들도 정신병원을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데 하 회장님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2차 범죄
또 가족까지 위협을 당한다. 어떤 범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근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범죄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뭐 몇백 건밖에 안 되는데 도박이 별로 없는 건 아니냐 이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그 파생되는 범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절도를 한다거나 학교 폭력을 한다거나 갈취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뭐 말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리금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돈을 이렇게 빌린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채권 추심을 받는다든지 이제 이런 다양한 범죄들로 이제 이어지는 경우가 성범죄도 있습니까? 성범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박 자금을 빌려줄 테니 뭐 이런 범죄까지 나아가라라고 이렇게 유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제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박 회장님 이렇게 심각하면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로 추정되는 사이트 일체를 봉쇄해버릴 수는 없나요? 이제 좀 있으면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이트 자체는 폐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통해 가지고 한 일주일이면 다 폐쇄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다음에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URL을 통해서 주소를 조금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좀 다른 도메인으로 쓴다고 한다면 1초, 10초 만에 다시 또 이 사이트를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도 좋지만 보다도 근본적인 이런 접근이 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폐쇄가 아니고 차단이죠. 차단요. 전 원장님 이 학교 폭력하고도 이어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어떤 차원에서 이 불법 도박에 대한 중독과 학교 폭력과 연관이 될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또 빌려준 거와 관련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학교 폭력을 당하면은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불안장애, 공황장애 바로 오면서 성격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어쨌든 도박 중독의 폐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모가 대처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게 경찰을 믿어야 돼요. 무섭다고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안 믿고 자꾸 개인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다 보면은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박과 관련돼서는 법 체계를 믿고 신고하고 폭력이 일어나면은 바로 신고하고 가정 내에서도 이게 일어나요. 그러면 가족끼리도 바로 신고해서 폭력은 안 된다는 걸 청소년이든 가족 간에 명확해져야 돼요. 근데 이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게 공공조직을 믿고 서로 이제 이게 신고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하기자님. 맞습니다. 아까 학교 폭력 관련해서 좀 하나 또 말씀을 드리자면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해자로서 학교 폭력을 당하는 이제 학교 폭력을 할 수도 있지만 돈을 누구한테 빌리고 나서 그걸 못 갚아가지고 오히려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폭력을 단순히 가해자로서 도박 자금을 당하게 된단 말씀이죠. 그렇죠. 제가 이제 아이들이 제가 많이 이제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이 지금도 한 40명 정도 데리고 있는데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도박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도둑질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이러는 경우는 한 20%밖에 안 돼요. 도박을 하려고 하는 애들은. 근데 80%는 저기 말씀하셨듯이 피해자예요. 그 80% 가해자가 아니고 원래 피해자예요. 학교 가면은 두들겨 맞고 그리고 알바 떼가지고 하루에 3만 원씩 갖다 줘야 되고 그러는 애가 범죄를 저질러서 갖다 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80%는 다 피해자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하지만 불법 도박에 중독되면서 범죄자 신분이 되어버리는 조 교장님. 그런데 그나마 뭐 불법 도박 사이트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구조상으로 뭐 돈을 그래도 따면 딸 수 있고 또 이러면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면 모르겠는데 정상적인 그나마 그 내부에서는 이것 자체가 조작이기 때문에 아예 돈은 딸 수 없는 구조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 겁니까? 모든 온라인 도박은 조작이 가능합니다. 100%. 근데 이제 유저를 꾸준히 모으고 자기네가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조작이 없다는 걸 되게 강조를 많이 해요. 근데 보통 슬롯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게 릴이 돌아가는 이 게임은 100%가 조작이고 100% 조작이고 이제 바카라 같은 동영상 게임도 조작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모르고 했다가 만약에 운이 좋아서 따고 환전을 하게 되면은 사이트에서 환전 안 해주기 위해서 처음에 들어가면 룰이 있어요. 룰. 근데 그걸 다 안 읽어보잖아요. 룰도 말도 어려워요. 읽어보면 저도 이해하는 정도로 어려워요.
근데 그 룰을 어겼다고 해가지고 돈을 따는 애한테 환전 안 해줍니다. 실제 현금으로 아예 게임머니가 아닌 환전이 안 된다는 말씀인 그렇죠. 거죠. 룰, 그러니까 배팅 규정 위반. 배팅을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룰을 왜 정해놨는데 네가 그 룰을 어겼으니 환전을 안 해준다. 이런 식으로 또 환전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어차피 사기를 치는데 그 와중에도 다른 애들이 있으면 안 해주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전부터 도박을 해가지고 많이 잃었으면은 다음에 또 오라는 뜻으로 환전을 해주죠. 근데 돈을 조금 입금하고 많이 따는 애들 같은 경우는 안 해주죠. 손해보면 안 되니까. 아니 지금 조 교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 불법 도박에 들어가서 중독으로 피해를 입고 돈도 못 따고 또 나락으로 빠지는 2차 범죄 상황까지도 이어질 수 있고 하 기자님이 그러면 불법 도박에 빠진 청소년 또 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드는 사람들은 더한 범죄자입니다. 제 인식으로는. 예,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일단 저희 경찰에서는 아까 단순히 도박을 한 사람 같은 경우 형법상 이제 도박과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단순 도박 같은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다음에 상습 도박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데 다만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박을 개장했다라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물론 이거와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수사를 진행을 하지만 이런 악질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범죄단체 조직죄라는 이런 이제 제명도 같이 걸어서 저희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제 이런 행위 태양이라든지 상습성, 그다음에 가담 정도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악의적으로 이렇게 도박을 개장을 해서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이렇게 처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하시는데도 근절이 잘 안 되고 근데 원장님 사실 더 걱정인 것은 불법 도박을 하려고 인 줄 알고 불법인 줄 알고 또 이렇게 중독될 줄 알고 들어간 청소년들은 정말 몇 명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들에게는 어떤 처벌이 되는 겁니까? 촉법 소년 또 초등학생 어떤 처벌을 받는지 받게 되는지 또 궁금한데요. 제가 사실은 상담센터에 있기 때문에 처벌과 관련돼서는 잘 모릅니다. 다만 그 우리 내담자들이 이제 법원 갔다 오고 하면서 이제 받는 것들은 대개 아직은 우리 법원은 청소년들한테 아직 기회를 많이 준다. 네, 그런 부분은 명확하고 다만 여기서 제가 안타까운 게 있는데요. 아직 법적으로 정비가 아직 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좀 이게 치료를 명령을 지금 작업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초기에 치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걸 하면은 법원으로 인한 많은 그 에너지가 또 많이 들어가거든요. 또 이 청소년들이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시간 손실도 있고. 근데 이게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특히 가해자가 아니고 도박 중독으로 인해서 이렇게 걸려든 청소년들한테는 이게 변화의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 여기서 자꾸 처벌보다는 치료 쪽으로 유도하고 이게 외국처럼 치료 명령을 내리는 거죠. 한 달이면 한 달. 그리고 여기서 또 명심해야 될 거는 사실은 부모도 같이 교육을 받게끔 이게 명령이 내리져야 돼요. 네, 아까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 부분들 같이 된다면은 청소년들은 좀 이게 유연성이 있거든. 청소년들은 사회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이 친구들은 많이 바뀝니다. 나쁜 친구들 없어요. 사회가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들지 않나. 이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하게 그렇게 처벌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계선께서 좀 보태주시면은 어린 이 청소년들, 초등학생이나 촉법 소년에 해당되는 경우엔 대부분 치료 명령을 받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딸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이지만 이제 촉법 소년은 아닙니다. 근데 일부 어린 애들 같은 경우에 난 촉법이기 때문에 아무 처벌도 안 받아. 난 뭐 도박을 해도 처벌을 안 받고 뭘 해도 처벌을 안 받아. 나 아무것도 안 해. 나 여기서 왜 어른들이 우리한테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막 대드는 아이들도 있고 있는데 사실관계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 이게 법적으로 촉법 소년인데요. 이 이제 범죄를 저지른 촉법 소년인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소년 보호 처분이라고 있습니다. 1호부터 10호까지가 있는데요. 10호 같은 경우에는 장기 2년
소년원의 이제 정치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촉법 소년이라 해서 다 처벌받는 건 아니고 1호부터 10호까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 감호도 있고 보호 관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9호, 10호 같은 경우는 9호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 10회 같은 경우 2년까지 처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것도 좀 꼭 이제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실태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 청취자분들 또 우리 국민들이 정확히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부 마무리하기 전에 내용 관련해서 조금 좋은 추가 설명을 드립니다.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서 이제 조호연 교장이 말씀하신 학교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도박 실태에 대한 구체적 설문조사 수치가 파악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 교장의 개인적 소견으로 청취자분들께서는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1부 마무리하고요.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온라인 도박 중독 실태와 대책, 특히 청소년 관련해서요 토론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조호연 시민단체 도박 없는 학교 교장, 하동진 서울경찰청 청소년 보호계장, 전영민 마음고요 심리상담센터 원장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자분께서 9643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도박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발 불법 도박을 건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토론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장 확실한 도박 건절 방법은 보이스피싱처럼 불법이 확인되면 즉시 계좌 정지를 시킬 수 있는 법안입니다. 0419님께서는 불법 도박은 어느 누구도 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 차원에서 법으로 금지하도록 하길 바랍니다. 전 원장님,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라인 불법 도박의 청소년들을 차단할 수만 있으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규제나 안전장치는 뭐 있기는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좀 쉽게 유입되고 있는 것을 좀 차단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히려 저는 차단 장치에 대해서는 경영님하고 우리 교장님이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왜 이렇게 청소년들이 이렇게 쉽게 유입되는 고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상담자이니까 좀 그 수요자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청소년들이 그렇게 도박을 찾게 되는 수요가 증가된 것은 오히려 이 사회가 청소년들한테 그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지 않냐. 왜냐하면 이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보게 되는 장면들은 돈만 있으면 행복해진다는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듣고 보고 있거든요. 또 부모도 보면은 좋은 학교에 가서 돈만 벌면은 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갖다 은연중에 집중시키고 있는 이때에 아이들한테는 이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 압박 엄청나게 센데 이걸 해소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수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빨리 자극을 통해서 이걸 잊을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게임과 도박, 그다 익명성까지 있으니까 더 빠져드는 구조가 돼 있거든요. 네. 이 수요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이 학교와 우리 부모와 이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게 막을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청소년들이 그걸 찾지 않게끔 얼마나 건강한 학교 문화, 청소년에 대한 교육
네. 전인적인 교육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원천적으로 이 부분을 다뤄야지 자꾸 범죄 쪽으로 이걸 막아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가지고는 건강한 사회 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어른들 부모들의 책임 부분부터 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전 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근본적인 또 본질적인 대책은 반드시 필요한데 바로 당장 우리 눈앞에 또 닥쳐 있는 또 현실 또 중독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있을까요, 조 기자님? 지금 저는 이렇게 토론을 좀 많이 나가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산수 문제를 수학으로 푼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 도박 막는 거는 되게 간단해요. 정부뿐 아니라 이게 정부가 나설 것도 아니고 보통 학교에서 도박하는 애들이 이제 적발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애들한테 혼내거나 치유해 보내는 것도 방법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아이가 도박했던 내역, 은행 내역을 받아옵니다. 그러면 계좌가 10개에서 20개씩 나와요. 사이트도 나오고. 그럼 이거를 그 계좌를 모니터링하게 되면은 불법인 게 한눈에 딱 티가 나요. 은행에서는 충분히 은행 안에서도 불법 도박 관리 그 모니터링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기적으로 대처만 하면은 우리 학교에서 불법 도박했는데 10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계좌만 한 200개 됩니다. 그걸 은행에서 유기적으로 잠가준다. 이게 교육부에서 이걸 정책을 만들어서 은행이랑 유기적으로 그것만 된다 그러면은 사이트 입장에서는 애들을 잘못 받으면은 계좌가 죽는다 그러면은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거든요. 그러면 사이트에서는 회원가입을 할 때 아이들이 최대한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장치를 되게 많이 합니다. 성인 인증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계좌 인증해야 되고 민증 인증, 주민등록증 인증해야 되고 명함 인증까지. 오히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청소년 중독 사태는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을 그렇죠. 것이다. 애들 안 받죠. 하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효과적인 방법인지 아니면 또 그 방법도 제한적인 것이나 또 구멍이 있는지요? 제가 두 분 말씀을 약간 좀 이제 보면 종합을 해보면 우리 조현 교장 선생님께서는 공급자를 차단하는, 공급자를 줄이는, 그래서 계좌 정지가 가장 효과적인 부분인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사이트를 폐쇄한다든지 그리고 집중적인 단속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저희 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자를 감소시키는 방법, 예방을 통해서 학생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중독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치유해서 재범하지 않도록 하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고, 저는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병행해야 될 것은 맞고 더 하나 추가해서 보면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이거는 어차피 이길 수 없는 게임이다. 이건 뭐 도박도 아니고 게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 그냥 사기 범죄의 피해자일 뿐이다. 그래서 아예 이쪽으로 가지 말자라는 그런 인식 전환이 이제 있어야 된다고 이제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급자를 감소시키고 수요자도 죽이고 그리고 인식 전환도 있은 이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근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김에 전 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인식 전환도 이런 심리 상담을 통해서 시행이 되고 있고 또 그런 효과도 보게 되나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도박 그 내에서 완전히 사기치는 것도 얘기를 하고, 또 이거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10만 원, 20만 원 이런 것 때문에 자살 이런 것까지 발생하는 것, 너희 돈 따는 게 다른 사람한테 어떤 피해를 주는 것까지도 이렇게 나누면서 이 친구의 원래 가지고 있는 도덕성을 찾아주는 쪽으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근본적인 부분을 얘들한테 함께 얘기 나누게 되면은 얘도 정말 부모나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모든 인간은 인정 욕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 선한 부분을 부추겨서 이 친구가 건강한 쪽으로 마음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주는 게 심리 치료에서 다루는 겁니다. 그런 효과가 분명히 또 있다는 말씀 주셨고, 하기 전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런 불법 도박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뭐 불법 동영상도 있고. 이제 사이드 배너 광고로 또 도박 사이트가 이제 연결되는 그런 구조. 이런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웹툰이라든지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사이트들이 우후죽순으로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트에 보면 이 학생들이 이제 많이 몰려 있는 것을 이 도박업자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배너를 걸어서 도박과 관련된 이런 유혹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또
또 뭐 하나 문제가 있냐면 저는 청소년 마약 관련된 부분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마약과 관련해서도 그런 광고들이 거기에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악의 연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플랫폼이 있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 불법 사이트에 있는 것이니 이제 이 악끼리 이제 서로 연대를 해가지고 더 접근을 하기 또 효율적으로 접근을 하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년의 유동인구가 많은 온라인 길목에서 청소년들에게 미끼를 던져서 끌어들이는 상황인데 조 교장님, 예. 아까도 이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이트가 적발돼서 차단이 된다 하더라도 URL을 바꾼다든지 또는 뭐 이 사이트의 이 이름을 살짝 바꿔서 계속해서 돌려서 운영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사이트 차단 효과는 0.1도 없습니다. 효과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차단을 당하면 사이트가 그 URL을 바꾸는 게 아니라 아예 차단을 못하게 링크로 지금 다 가지 않습니까? 한글 링크를 만들어 놓고 무슨 카지노라고 해놓습니다. 여기에는 500개 정도가 되는 IP가 물려져 있어요. 그래서 500개를 한꺼번에 다 자르지 않는 이상 여기에는 무조건 접속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IP라는 게 한국에서는 비싸지만 외국은 싸요. 되게 싸요. 왜냐하면 하나 사면 한 몇 달러 하지만은 100개를 사게 되면 곱하기 100개 하게 되면 얼마 똑같거든요, 돈이. 그럼 하나당 100원도 안 되는 IP를 한 1000개 사가지고 물려놓으면은 IP를 못 잘라요. 지금 뭐 특정한 사이트에 어디 들어가면은 그 사이트는 그대로 크게 구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다 해외에 있지만은 그거를 차단을 못 해요. 차단시킬 수 있는 거는 그건 불가능하고 또 문제는 뭐냐면 구글 플레이에 VPN 무료 어플이 많아요. 그 무료 어플만 깔면은 정부에서 아무리 차단을 해놔도 다 우회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알아요. 그 무료 VPN을. 요즘에 무료 VPN 모르는 애들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차단 효과가 없는데 계속 차단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박 기자님 뭐 기술적으로 어떻게 안 되나요? 그러니까 VPN 이야기, 그러니까 우회를 이야기하는데 그 우회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어쨌거나 선이 뭐 그것이 유선이든 어떻든 연결이 될 테니까 어떤 길목에서 차단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인터넷 환경에 대한 이제 전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 자체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을 허가를 해서 올리는 스타일이 아니라 일단 다 올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구축을 하고 문제되는 것을 이제 차단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원천적으로 아예 올릴 수 없게 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조영근 장께서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도박 중독은 예방보다 아예 접근이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예. 기가 솔깃합니다. 예.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이때까지 불법 도박이 20년 동안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계좌를 정지를 못해서 그랬 때문이거든요. 저희는 지금 2년 활동하면서 계좌 1000개 이상을 정지시켰고 대포 계좌 그리고 그 가상 계좌로 이제 빠져나가는 그것도 한 40만 개 정도를 저희가 막았어요. 예. 그러면은 이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 지금 웬만큼 메이저급 되는 사이트들은 청소년 안 받습니다. 안 받는 게 갑자기 없던 양심이 생겨서 안 받는 게 아니라 청소년을 받아가지고 도박업학교 학생들이 저희 사이트다가 제보를 하면은 저희는 바로 계좌 정지시키고 시작하거든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한번 정지가 되면은 통장이 3개가 잠기는데 보통 3억에서 거의 10억까지도 손해를 봐요. 아하. 그러니까 애들이 받는 걸 너무 무서워합니다. 큰 데들은. 이거는 저희가 2년 활동한 걸 가지고 이 정도인데 만약에 정부에서 좀 나서가지고 조금만 신경 써준다 그러면은 불법 도박은 문을 못 열어요. 계좌가 죽어버리면. 이거 간단한 일이거든요. 아니, 하 교수님 이 방법을 듣고 보면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으로 들리는데 정부가 이 방법에 또는 경찰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나요? 지금 계좌 정지와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이제 도박과 관련해서 이제 권고도 내린 사안이 있고 계좌 정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국가기관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좌 정지가 아주 효과적인 방법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유사한 이제 그 범죄 행태를 보면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가 있는데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좌를 바로 정지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돼 있고 바로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이 지금 사라지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총동원을 해야 된다. 아까 우리 저기 원장 쌤 말씀하신 것처럼 계좌 정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사이트 차단, 그다음에 집중적인 이제 해외에 있는 우리 국제적 공조를 통한 집중적인 수사 활동 이런 것까지 다 입체적으로 전개돼야지만 근절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요즘에 뭐 많은 것에 K를 붙이는데 우리 K 경찰이 꼭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전 원장님,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에 또 청소년의 불법 도박 중독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해외는 어떨까? 또 해외는 뭔가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 안전장치가 있을까? 이게 또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한참 연구할 때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해외에는 그런 장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계좌 그 가입과 관련돼서 만약에 문제가 되는 청소년이 들어온다. 이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아예 그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많고 다만 이제 외국에서 하는 거는 청소년기부터 교육 자체가 다릅니다. 어릴 때부터 경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확률에 대한 얘기, 손익에 대한 얘기, 자기 어떤 그 자기 쓸 수 있는 비용 내에서 뭐든지 하는 걸 갖다 어릴 때부터 철저히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청소년 토박 유병률도요 한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절반 정도네요. 예. 그리고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그는 또 우리보다 더 못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하는 형태거든요. 거기서는 자율적으로 이제 그쪽 학교에서 요청할 때만 이런 어떤 토박 중독에 대한 어떤 교육 정도 들어가는 정도로 오히려 그 해외 그걸 보기 위해서 벤치마킹 들어가면 별로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오히려 기초교육부터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참 우리가 대학 가는 교육도 참 중요하지만 사람 사는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이제 중독 양상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전 원장님 말씀하신 김에요. 오프라인 상의 도박과 온라인 상의 불법 도박의 중독 양상이 좀 다르다고 하는데 어떤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우리가 좀 주변에서 보는 사람도 파악을 할 수 있고. 네. 네. 제가 10년 전까지 치료할 때는 대개 40대, 50대가 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초등학생까지 갈 정도로 빨라지는데 그 이유가 온라인 도박 때문에 그런데 온라인 도박의 중독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한 5년, 6년 걸려서 중독이 되었다면 오프라인 때는 지금은 온라인 특성이 뭐냐면은 이게 한 판이 돌아가는 게 30초밖에 안 걸립니다. 어떤 10초. 이게 중독 심리나 중독 의학에서 보는 거는 결과가 빠르게 나오면 나올수록 중독 속도는 빠르다는 겁니다. 도박은 스포츠 토토만 해도 초입 부분에 들어가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중독이 되면 이분들은 이거 못합니다. 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못 기다려요. 그래서 더블로 배팅을 걸다가 나중에 바카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중독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리고 또 이게 온라인이 되면은요. 오프라인 때는 현금을 가지고 하잖아요. 자기가 손실을 입고 있다는 걸 손실을 나고 있다는 건 눈으로 돈은 현금을 가지고 보거든요. 그런데 온라인에도 오면 가상화폐니 이런 어떤 결제 시스템이 굉장히 온라인으로 가니까 이 손실 정도를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비가 오는데도 비에 젖는 줄 모르는군요. 그렇죠. 완전히 다 읽고 나면 그때 이제 인식이 들어오니까 이게 막기가 너무 힘든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그 보상 문제. 그 짧은 시간 내에 베팅 결과가 나오니까 이게 도파민 분비가 너무 강해지면서 뇌에서 자체적인 도파민 생산을 안 하게 되면서 이 속도가 중독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도박을 하게 되면 돈을 잃고 가족 간의 신뢰를 잃는 이 문제보다 더 심각한 거는 뇌가 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같이 인식을 해서 이 치료를 빨리 해야 된다. 이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 의장께 또 하나 여쭤보고 바로 우리 하동진 기자 쪽으로 갈 텐데요. 지금 이 설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는 줄 빠져 있는 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내 아이가 아까 우리 전 원장님께서는 착한 아들, 착한 딸이 모든 부모에게는 그렇죠. 어떤 모습을 보일 때 의심스럽다. 도박 중독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감기도
감기도 어떤 사람은 몸살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걸린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학교라는 학교 안에 있는 그 바이러스, 도박 바이러스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하면서 도박 중독자가 아닌 것 같이 즐기면서 지나가는 애들이 태반이지만 집에서 만약에 도박의 그 성향, 폭력성이거든요. 돈을 처음에는 욕을 하죠. 무슨 갑자기 책이 많이 필요하고 옷이 많이 필요하고 뭐 친구 핑계 대고 하면서 돈을 계속 이게 심해집니다. 그러면 부모가 이상할 때 의심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아이랑. 근데 그 부딪히는 정도가 얼마나 심하냐면은 거의 중학생 애들이 막 집을 때려 부술 정도로 심해요. 이게 너무 중독성이 심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부모가 아이가 도박을 하는구나 라는 걸 직감했다 그러면은 정말 늦은 거예요. 그때는. 도박은 티가 안 납니다, 보통. 근데 돈 때문에 폭력성을 보이고 이거부터가 시작이에요. 네, 전 원장님. 예. 뭐 어느 중독이든 마찬가지인데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이 도박은요. 용돈 쓰는 데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더 많이 돈을 요구한다든지 이러면 금전적인 문제에서 돈을 숨기는 행동이라든지 용돈을 어디에 썼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못한다든지 이러면은 의심을 해봐야 되고 또 하나 갑자기 집에서 값비싼 물건이 자꾸 사라진다는 거죠. 이러면 또 한번 생각하고 예. 어떤 친구들은 진짜 스마트폰으로 소액 결제하고 온라인으로 대출까지 받는 경우에 이러면 너무 심각해진 상태고 다만 이제 이런 어떤 용돈에서 요구가 가축 많아진다. 이러면 일단 의심해보고 두 번째 시간 관리나 관심이 변하게 됩니다. 이건 예. 눈빛을 보면 알아요. 갑자기 이 친구가 학교나 일상생활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족들이 눈빛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하고 열린 대화를 해봐야 됩니다. 일단 그 신호가 나오면 진짜 진지하게 의심을 하고 해봐야 돼. 근데 그 도박을 의심하라가 아니고 아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보고 거기서 찾아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닷없이 핸드폰 빨리 좀 줘봐봐 이렇게 해서 비밀번호 빨리 대 이렇게 해서 할 일은 아니다는 말씀인가요? 예, 하고 진짜 왜냐하면은 대부분 청소년들이 그 스트레스나 자기 고통을 잊기 위해서 도박으로 도망가거든요. 또 이게 스마트폰이니 이 친구들이 돈이 많이 필요한데 이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얘기를 친구들한테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들어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여기에 대한 수요를 줄일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요. 수면이 바뀝니다. 잠자는 게 달라요. 늦게까지 얘가 앉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걸 그러니까 그거는 부모들이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그 신호를 갖다 조기 신호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만 중요한 것만. 자, 중요한 신호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발견됐을 때 내가 부모라면, 내가 누나라면, 내가 형이라면 하 계장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저 지인도 그 자녀가 도박에 빠져가지고 진짜 얼마나 많은 돈을 잃었는지 모를 정도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예. 처음에 그 일이 발생하게 되면 부모들은 다 겁이 덜컥 나니까 우리의 처벌 받는 거 아니냐 하니까 돈을 다 갚아줍니다. 다 갚아주고 변제해주고 만나서 합의 봐주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게 이제 걷잡을 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더 이상 이제 만약에 갚아주기 시작을 하면 학생들은 절대 도박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철칙. 예, 철칙입니다. 그래서 진짜 좀 괴롭고 힘들지만 그 아까 말씀드린 지인도 나중엔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발 얘 좀 유치장에 좀 넣어달라. 도저히 얘가 한만 얘기를 해주고 해도 안 된다. 유치장에 좀 넣어달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아까 뭐 쭉 저희끼리 이제 얘기를 했지만 시스템이 우리나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저 아까 뭐 미국 유럽 사례를 본다 하더라도 저희가 거의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시스템이 암만 잘 갖춰진다 하더라도 쉬쉬하고 부모가 돈 갚아주기 시작하고 오픈을 하지 않으면 개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마음은 아프겠지만 조치를 이제 다음 스텝을 밟고 나가셔야 됩니다. 111 신고를 하시든 아니면 이렇게 치유 상담을 받든 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연락을 하든 이렇게 다음 스텝을 밟아야지 그 잘된 시스템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지 암만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이용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일 중요한 다음 스텝을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오늘 청취자분들께서 중요한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7006님께서
고등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청소년 도박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도박 없는 학교 활동을 묵묵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근절 방안이 빨리 구축되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더욱 밝은 미래로 나아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시간이 이제 많지 않아서 마무리를 해야 돼서요. 한 짧게 한 40초 정도씩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조호영 교장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는 또 부모는 또 중독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거나 이미 빠져 있는 학생들은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이 환경을 저희가 이제 제거를 해야 된다고 봐요. 가장 쉽고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은행과 한라인이 구축되고 은행에서 바로바로 잠글 수 있는 한라인이 구축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학교에서 도박하는 아이들의 모든 도박 사이트의 계좌를 학교에서 교육부에서 수집을 해서 은행 한라인에 넣어야 되고 그리고 군대에서 40만인가 50만 되는 군대 장병들이 지금 도박 문제 때문에 심각합니다. 그 군대에서 그런 계좌를 모아서 한라인에 넣어가지고 정지를 시키기 시작하면은 불법 도박 사이트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1,500개밖에 안 돼요. 1,500개? 군대 장병들이 만약 계좌를 신고하는 걸로만 하더라도 1,500개는 하루에 2번씩 주죠. 계좌가.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예, 계좌 위주로 좀 적극적인 대책을 펼쳐야 된다. 전현미 원장님께서는요? 저는 지금쯤이면 이제는 학교 교육하고 가족 생활의 어떤 패러다임이 이제는 바뀌어야 될 때 같았다. 이제는 한계에 부딪혔다는 거죠. 지금 학교 지식 위주의 교육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마음 둘 곳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로서 빠져나가는 게 게임이나 이런 마약 이런 것들이 너무 팽배해져 가지고 자살하는 친구들이 너무 싫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도박 때문에 자살을 한강에 뛰어내려서 갈비뼈가 부러져서 한 달 동안 입원했다 상담하러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한두 마리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청소년은 최악의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가 이렇게 공부 잘하든 안 하든 머물 수 있는 학교를 좀 만들자. 그러니까 가정도 좀 너무 학벌 위기에서 벗어나서 우리 친구들의 인성을 좀 키우는 쪽으로 좀 가자. 이렇게 좀 패러다임을 바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 기자님 30초 정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범죄학적으로 접근하는 거 좋지만 산업적으로 또 이제 접근을 하자면 지금 가장 뇌가 말랑말랑하고 그리고 중독이 덜 되어 있고 한번 중독시켜 놓으면 평생 고객이 되는 청소년들을 주 타겟으로 이렇게 이 업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조작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반드시 인식하시고 절대 도박에 중독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박이 인생을 걸지는 말아야 합니다. 인생은 충전이 안 되는 단 한 번입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